항주 비행사단도 가봤는데 비행기 활주로에는 비행기가 넉 대밖에 없어요. 근데 밑에 땅굴에는 미그 19가 80대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모든 중요 전략 지점에는 다 땅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74년도에 정권을 잡잖아요. 당권을. 아버지를 대성산이라고 하는데 멀리 보내요. 대성산 미암동이라는 건 평양시, 그때는 평양시 끝이야. 자기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놀아야 되는데 황정엽 비서가 이야기한 데 의하면 자기 집무실에서 밑으로 내려간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목란간까지 가는 지하 통로가 있어서 거기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전기 자전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안 쓰는데 정세가 긴장해진다. 뭐 항공모함이 왔다. 도끼나무 사건이 터졌다. 이럴 때는 자기도 운동을 하고 자기도 술도 마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전기 자전거 타고 그걸 가는 거야. 그래서 평양 시내 모든 주요 거점들의 주요 시설들 밑에는 다 땅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안에도 외무성 바로 뒤에 연결된 데 외무성이 전시에 들어갈 땅굴이 있고요. 국가보위성도 전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다 있어요. 주요 지점들은 다 연결되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주석궁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미산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후에 광명역이라고 바꿨는데 주석궁이 서면서 그 역을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면서 삼각지역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갈 때면 전철이 불이 꺼져요. 광명역을 통과할 때는. 그리고 고속으로 통과를 해요. 근데 정차역.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거를 다 김일성이를만 위해서 그거를 폐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략 지점에 다 땅굴이 있으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아무 때나 땅굴을 이용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마스만 해도 땅굴이 500km가 넘는다며. 맞아요. 그러면 하마스가 아니라 북한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땅굴을 봤는데 그게 몇천 킬로인지 몇만 킬로인지 되겠죠. 사실 그 독재자들은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걸 노려요. 근데 만약에 저 정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못 가요. 어느 국가도 미국에서도 함수부대도 못 가죠. 그러면 중국 쪽 통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에서까지 연결은 아니어도 그렇죠. 그 어디선가. 곳곳에서만큼은 연결 개미집이에요 지금. 아까 그 서포, 그 땅굴 팠던 사람이 서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포가 순환비행장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집무실에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고속으로 가서 비행기, 순환비행장 비행기 타고 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지점들에는 다 연결돼 땅굴이 있어요. 근데 땅굴 전체 설계도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부 공병국에서 일하던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저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일한 그 갱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짜증 호주를 내고 맞추는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당국에서. 전시에는 비행기와 기차로는 안 튈 거야. 땅이 가장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땅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탈출 루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극에도 보면은 왕비가 옷을 벗어가지고 궁녀에게 입히잖아요. 그 세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도 뜰 거고요, 기차도 뜰 거고요, 각종 자동차들이 다 다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아요, 땅굴이. 군중 속에 파묻히면 걸려. 생각 잘해, 걸려. 본인은 어디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섞이려면 좀 체중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그 상태로는 못 섞일 것 같은데. 왜 꼭 사람 사이로 숨어야 된다고? 야, 지금 그래서 사실 짭정원 씨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주애랑 이설주랑 별장에서 어차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본인과는 달리 자식을 너무 많이 오픈해 버렸어요. 지금 주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안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 노동당 1호 청사의 15관저에 주애와 설주와 함께 김정은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추정했는지가 위성이에요. 그렇죠. 위성이에요. 자, 노동당 1호 청사가 찍힌 정찰 위성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자,
바로 이거예요. 저기. 사각형 모양의 건물 총 3개가 연결된 형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청사 내에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 나무가 몇 그루인지 맘만 먹으면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명하고 가까이 찍혔죠. 네네.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요. 600m 떨어진 곳에서 최소 3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저 1호 청사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연결된 노동당 1호 청사가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지하시설로 연결되는 터널 입구도 보입니다. 대박. 김 위원장은 2년 전인 2021년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이 청사 정원에서 열린 연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건물 양식이 백악관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백악관 앞에 잔디밭에서 연회를 하는 것도 본따서 김정은이 연회를 했고 북한이야? 네, 이걸 공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었다고요? 바로 이곳이 김정은과 리설주와 이제 주해 등이 함께 살고 김정은의 집무실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로 1호 청사입니다. 아니 완전 그냥 서양 건물처럼 지어놨네요. 네. 좋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미국이랑 똑같이 건물을 저걸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저희가 본 그 화살표가 있는 지하 통로 그리로 해서 또 지하 통로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관저 또 다른 관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하 통로입니다. 지금 요 15호 관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경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외부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영국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한 1억 파운드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1,730억 원 정도? 이 정도 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주택 가운데서 매매가가 제일 비싼 집이 어디였냐? 미국 베버리 힐스에 있는 한 저택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당시 매매가가 2,100억 원이었어요. 매매가가. 매매가가 2,100억. 그러니까 2,100억 원이 들었다는 것은 땅값 들어가야지, 수영장, 풀장 만들어야 되지, 건물 세워야 되죠. 이 비용이잖아요. 근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1,700여 원이 들어갔다는 이 리모델링 공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외관 공사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지하 공사였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오늘 땅값도 뺀 상태. 땅값도 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하에 김일성, 김정일부터 지하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 참수 작전이요. 어쨌든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 현대 기술로는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 두더지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15호 관저가 유사시에 우리 군의 1차 타겟이 될 거라는 것을 김정은이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거기 있겠어? 그러니까 아까 그 어마어마한 리모델링 비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산이든 뭐 별장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안전하게 김정은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바로 짜잔. 기차. 증기기관차인데 저. 이게 포인트입니까? 골드 들어와. 신기해. 놀라운 것은 가요? 보면 가나요? 보면 가나요? 여기까지. 이 정도. 이 정도. 자, 바로 백두혈통 전용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복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용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떤 열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양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태양호가 대기하고 있는 서포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차만 타면 김씨 일가를 위한 별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 상당한 땅굴 통로를 이용해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방식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김정일 거쳐가지고 김정은 시대까지요. 1호 열차 모습이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치면서 열차 자체가 상당히 좀 화려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일본. 그러니까 이와 맞물려 가지고 이 열차와 연결된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 통로 이동 수단이라든지 네. 이런 망들 또한 발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려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위성까지 쏘아 올린 마당에 내를 못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브라보. 내가 북조선에서 제가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된다. 하와이 못 가잖아요. 하와이. 하와이도 발이 닿으면 길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된다. 들은 건 있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설마 이게 기차에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맞아요. 김정은의 1호 열차를 움직이는 호텔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일단은 아까 제가 자꾸 노래방 얘기했잖아요. 노래방이 있어요. 영화 감상용 대형 스크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영화관 칸도 있어요. 거기에 뭐 응접실, 연회실, 회의실은 기본이고 이 기차 안에 식당 칸에는 셰프가 탑승을 해 있어서 러시아 음식, 북한 음식, 일식, 프랑스식, 스위스 요리 등 어떠한 요리도 주문하면 다 갖다 줄 수 있는 전문 레스토랑 못지않은 식당 칸이 딱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다. 우리 복은 제기밥에 쪽잠을 잔다 그래놓고 주먹밥 먹는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와. 여기에다가 북한 전역이랑 연락이 되는 안테나가 갖춰져 있는 통신 칸도 있고 네. 전용 차량이 있어요. 이 전용 차량은 왜 탑승되어 있냐면 유사시에 김정은이 전용 차량을 탑승하고 어디든지 대피할 수 있게 기차 안에 차량이 있어요. 혹자는 헬기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헬기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고사총이 있고 대공 미사일 싣고 다니고 박격포 무장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야, 그 불쌍하냐 진짜. 큰 헬기는 불쌍하게 산다. 아니어도 한 둘이라도 타고 어디든 튈 수 있는 헬기 날개 이렇게 접히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고 싶었나 보다. 배도 있겠네. 배는 아니, 배까지는 아니 자기 기차는 내 열차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 기차는 따로 가는 거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 어린 이유를. 열차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를 넘어갈수록 진짜 호화스러워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같은 경우 또 김정일보다 또 더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요? 먹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이제 현지지도 나갈 때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 인근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도시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주로 먹는 게 이제 그 후지모토 겐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나 초밥, 뭐 프랑스 크리스탈 샴페인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면 이걸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호 열차 요리사하고 다 같이 다니니까 거기서 도시락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 그 텐트 친 데 이제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와, 우리 지도자 동지가 현지 지도를 하면서 도시락으로 도시락인데 안에는 그렇죠. 최고급 와규. 그렇지. 대기밥은 아니지만 도시락으로. 그러니까 케이스만 도시락인 거죠. 애민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것도 선전 효과도 있고. 아니 심지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산 크리스탈 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힙합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이지 같은, 뭐 비욘세 같은 세계적 슈퍼스타가 마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고 있고 병당 한 100만 원이 넘어요. 200 가까운 금액인데. 먹고 그냥 화장실 한번 가면 아니, 끝나는 거를 그렇게 애들. 그냥 아유. 아니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그 지역 가면 거기 맛집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도시락 먹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들 굶는데. 입이 짭나? 내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 입맛이 맞아떨어져야 컨디션이 좋아야 또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민들은 배고픈데. 내가 여기 편들고 있지? 의심 아닐까 의심? 두려워서? 아니,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노이 갔을 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 고기를 숙성시켜서 가져왔는데 북한 셰프들이 그걸 미국 수행원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양고기하고 소고기를. 와,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처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요리사가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빵통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그 기차 객차 안에 그냥 그 식품만 싣고 다니는 객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냉동 시설이 돼 있고 냉장 시설이 돼 있고 어느 때든지 그거 저 와규 가서 스테이크 해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생선 스시 해오라 그러면 스시 해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차가 15량이 길잖아요. 길어도 그 절반 이상은 김정은 혼자서 쓰는 거예요.